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식사요법 및 실습이죠. 이 과목으로 이제 우리 영양교사 임용고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양판정부터 들으시는 선생님은 뭐 그 과목을 먼저 들으셨다면 거기서 아마 저랑 처음 만나셨을 것 같아요. 자, 식사요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식사요법에 대한 그간 기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식사요법은 이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뭐도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요법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 기출문제죠. 작년에 우리가 시험이 치러졌었던 그 문제들을 초시생인 선생님들도 뭐 NC생인 선생님들도 다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식사요법의 문제가 물론 식사요법에만 해당되는 그런 경향은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이런 응용학문이잖아요. 적용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지식 자체의 습득, 이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밀착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교과목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이제 영양학이라든가 생애주기 영양학과 연관해서 많이 나오죠. 물론 영양판정과도 그렇게 함께 연관돼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2020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영역은 평가 영역은 3개의 평가 영역이에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죠. 식사요법 상당히 많고요. 식사요법의 경우에는 문제가 전체 8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한 12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많으면 12점, 그간의 경향을 보면 뭐 적으면 8점, 8점에서 12점 정도의 배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80점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를 보면은 주로 이제 식사요법 및 실습 이 과목은 문제가 4점짜리 배점이 많습니다. 4점짜리 배점으로 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되는 거죠. 3문제, 그쵸?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어떤 파트에서 좀 특이하게 좀 나왔었나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래도 가장 굵직하게 나왔었던 파트는 이 부분이죠. 당뇨병, 심순환기계질환, 신장질환 여기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소화기계 쪽에서는 간질환 쪽이 좀 많이 출제가 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식품 교환표와 식단 작성 이런 게 그 평가 영역 첫 번째의 가장 첫 번째 평가 내용 요소가 되는데 이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거 뭐 식품 교환법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식품 교환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단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식품 교환표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됐던 적도 있어요. 뭐 한 2000 이게 언제야? 2014년도 이때는 14년도 뭐 이때는 단순히 그냥 식품교환표에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영양소 양을 내가 산출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좀 평론적이기도 하고 뭐 비슷한 말을 자꾸 쓰는데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식보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질환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식품교환표가 연계가 돼서 그 질환에 맞는 어떤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했어. 그래서 그 질환과 관계돼서 적절한 식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이제 내가 교환 단위를 주려고 해. 그러면 그거를 식품 재료와 뭐 분량으로 내가 알아서 그거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더 실제로 활용할 적에 알아야 하는 지식을 묻는 그러한 질문들의 유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냥 딸딸딸딸 내가 식품 교환표에 그런 어떤 뭐 표 있잖아요. 우리 그 일교환 단위당 뭐 이제 뭐 공유군의 경우에는 열량이 얼마고 뭐 탄단지 양이 얼마고 이런 거를 딸딸딸 외우는 거 너무 기본이야. 그리고 뭐 어육류군 같은 경우도 저, 중, 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식품들이 몇 그램이 뭐 일교환 단위다. 어떤 식품이 포함이 된다.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실제적인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학년도에 경장 영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와서 이때 되게 시끌시끌했어요. 우리 영양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평가 영역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뭐 영양교사를 임용 문제라고 해서 영양교사한테 꼭 필요한 것만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게 정말 적절한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비평하거나 하는 거는 좀 접어두셔야지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나온 기출된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영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년도에 경장이 나왔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엔 안 나왔어요. 쭉 막 시끌시끌 했으니까 좀 주저주저 했는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나왔어요. 딱 하니 나온 게 이렇게 영양지원 경로에 대한 알고리즘 똑같이 나오면서 이제 영양지원 구성 성분, 영양지원 영양액, 그죠? 영양액이죠. 영양액. 영양지원의 구성 성분이라고 영양액에 대한 구성 성분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하는 그런 이제 뭐 그죠?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제 이랬어요. 좀 더 깊이 있게 나와요. 처음 나왔었던 영역의 문제가 또 다시 출제가 될 적에는 분명히 그 언저리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나와요. 깊이 있게. 그래서 식품교환표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에서 이제 신장질환 환자에게도 식품교환표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약간 그런 구성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신장질환에서 보면은 여기 그렇죠. 24학년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 이제 특히 만성 콩팥병, 그래서 식품군별 신장질환자한테 맞는 그런 식품교환표, 이런 식품군,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평가 영역 안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게 계속 가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 문제를 새롭게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문제들의 빈출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묻는 거이기도 하고, 딱히 깊이라고 본다기보다는 현장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이제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0학년도 이전에는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 이후부터는 점점 실무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할 적에 알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를 두고서 우리가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그 스테디셀러처럼 쭉 일관성 있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두 번째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질환 종류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요법도 많이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 그런 비슷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나올 적엔 조금 더 어렵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거에 해당하는 게 식사성 알레르기예요. 이게 이제 한 번 나왔었어요. 2017년도인가에 한 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비교적 그래도 출제가 이제 뭐 어떤 식사성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그런 기전 같은 거를 써라, 또는 뭐 우유 알레르기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쓰고, 그때 문제도 범상치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뭐 범상치 않았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나왔어요. 그동안 안 나오다가 쭉 나왔을 때 이제 그 전신성 식품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를 묻는 질문이라든가, 표시 대상 식품 종류라든가, 교차 반응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또 다른 방향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기서도 영양 지원, 그 정맥 영양 안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뭐 넣지 않고 별도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가 뭐냐, 뭐 영양소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을 써라, 그래서 비타민 K를 답으로 하는 그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요런 거를 가지고서, 특히 요런 거를 가지고서 다음번에 또 무슨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주입 경로에 대한
주입 방법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영양액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어렵게 내거나 뭐 어디 구탱이에 있는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말 영양사들이 다 활용하는 내용이거든요. 활용하는 내용인데 과거의 문제는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냈다면 지금은 그 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거지 어디 구탱이에 있는 거를 끄집어서 막 여기까지 내가 다 외우고 이래야 되나? 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진짜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사고를 넓혀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제 시험을 쭉 이렇게 경향을 보면서 아, 경향이 점점 실무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것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렇게 이제 문제들이 뭐 이렇게 나올 법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왕 한두 문제씩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까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 현장과 밀착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쭉 우리가 이제 이런 기출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또 대비를 해야지 돼요. 그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적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OT를 진행을 하자면 네, 평가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식사요법 및 실습 과목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영역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 영역에 포함이 되어지는 내용이 첫 번째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식사요법 및 개요,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 식사요법. 여기 안에는 식품교환표, 병인식, 소화기계 질환. 네, 종류가 또 많아요. 식도 질환부터 해서 위장 질환, 뭐 장 질환, 위 질환, 장 질환, 뭐 대장 질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질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로 질환을 보게 되면 그 질환이 왜 나타났나 원인, 그 질환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상, 그 다음에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법, 이 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대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러고 어떻게 식사요법을 해야 될까? 이 다섯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모든 질환에서 이제 다 평가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알아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 첫 번째 영역에 식사성 알레르기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교환표의 경우에는 여기 개요 부분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쭉 다 연계돼 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초창기 때 초반에 식품교환표가 4차 개정이 나왔어요. 4차 개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식품군들은 괜찮은데 채소군에서 이제 1인 그러니까 1교환 단위의 중량, 그쵸? 1교환 단위의 중량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개정이 포함이 돼서 제가 교재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올해는 아마 2025년이잖아요. 올해가 이제 KDRI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개정되는 해예요. 보통 개정이 되면은 12월에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요번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까지는 저는 그래도 2020 걸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내년에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개정된 또 KDRI를 적용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식품교환표는 채소군이란다. 과일군에서 많이 개정이 있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중량이 1교환 단위 중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가 영역 2에는 당뇨병이 들어가고 심순환 기계가 들어가고 신장 질환이 들어가요. 이 안에 또 여러 종류의 질환들이 있죠. 고혈압을 비롯해서 이상지질 혈증, 뭐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당뇨병도 1형, 2형, 임신성 당뇨병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5단 콤보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당뇨병, 당부화 지수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빈출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됐었던 그런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여기는 신장 결석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비만, 저체중, 빈혈이 이제 세 번째 영역이에요. 빈혈 같은 경우에는 영양 판정에서 빈혈을 이제 판단하는 영양 판정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빈혈 식사요법 중심으로 다루게 되죠.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성 대사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식사요법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식사요법을 공부를 하실 적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사요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끝나고 막 모의고사 보시고 그럴 적에 굉장히 그때쯤 되면은 또 막 헷갈려요.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 식사요법은. 그래가지고 뭔가 대사적인 변화도 내가 알고 있는 대사적인 변화 말고도 또 다른 변화가 뭐 어느 책에서 본 것 같고 누가 또 무슨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은 자꾸 파고 들어가게 되는 교과목이에요. 성격 자체가. 교과목이 자꾸 더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태생리학적인 내용들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한들 그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양사예요. 기본 바탕이 영양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벗어져서 병태적인 병 때문에 발생되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대사적인 변화까지도 설명하려고 애쓰시는 그 시간을 많이 없애시기를 바래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질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교과서에도 답이 없는 그렇지만 막 다른 거 찾아서 답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식사요법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적절한 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이 정도까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저도 찾아서 해드리거나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항상 그것에 대해서 따져봐야 돼. 이걸 내가 아는데 버리는 시간과 이거를 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내가 이제 하는 그 시간과 어떤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과목이 저는 식사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을 좀 스스로가 좀 지켜나가시는 것도 공부하는 요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결을 한다거나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을 한다거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거나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을 하고 형성평가를 하고 또 빌드업을 하고 하면서 다져진 것만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그거를 짱짱하게 다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넣는 것이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 헤매면서 더 있을 거야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 끝없는 거니까 지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식사요법 다른 과목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일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론 같이 열심히 할 거예요. 이론하시고 이론하면서 제가 이제 기출 경향, 이론 부분에서 기출 연계되어지는 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런 이론의 내용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발췌를 해서 뭐 오리든지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노트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사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트가 있어야지 여기다가 차곡차곡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내가 계속 들여다본다고 해도 날아가려고 하는 지식들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연계 문제를 그 이론에다가 함께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챕터가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형성평가를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저랑 수업 시간에 답을 맞춰보시고 형성평가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평가 영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빌드업을 할 거예요. 빌드업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라. 이거 카페에다 게시를 할 거죠. 그럼 빌드업을 풀어보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제출을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저한테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기출문제 이거 빌드업도 약간씩 문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여기다 정확하게 써왔을 때 상대가 이제 그 원하는 답으로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잘 표현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N수생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정말 그럴까? 라는 열심히 해서 다 알고 있다는 혹시 나만의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론하면서 노트에다가 중요한 내용들은 내가 스스로 써보고 기출문제도 풀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문제 읽는 요령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였구나.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해나가고 그리고 형성평가 풀고 여기서 빌드업하고 형성평가 하는 데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시 또 보충하고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가서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성평가 그리고 또 이제 빌드업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론을 할 때 이론이 내가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1시간 이론했다고 그게 다 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내가 복습하는 게 이론이거든요. 복습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마다 이런 노트들을 가지고 계셔야 내가 실제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강시켜 가면서 지식을 짱짱하게 밀도 있게 차곡차곡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론이 끝나면 이것들은 다시 풀어보시면서 또 보충하고 또 문제풀이하면서 또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그래서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양으로 회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를 거듭하면서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 거 조금 부족한 거 이런 것들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레이스를 달려가셔야 되는 거지 똑같은 강도로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노트가 있으면 정말 여러 잡생각이 많이 나고 막 이럴 적에 이것만 그냥 계속 들여다본다고 해도 공부가 끊어지는 시간은 없으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저는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식사요법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신다. 그러거나 그러면 이제 워워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절대 식사요법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거다.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만의 노트 만드시고 빌드업, 피드백 받아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주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OT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서 또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을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이어갈 거예요.